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출마자들의 핵심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장귀석 후보는 고양세를 신설해 농어촌 지역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와 함께 고령화 대책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고령자를 60에 50까지 노동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인 요양시설을 늘리도록 하여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는 4개 군을 하나로 묶는 광역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농, 귀촌, 귀여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의 특수한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는 전남 지역 쌀과 농산물에 대한 적정 가격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초 노령연금을 개선하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복지가 주어지는. 민중연합당 위두환 후보는 등록금 상한제와 최저시급 만원 보장 등 친서민적인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고 월 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민중연합당은 밥살 수입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미지급금을 받아내겠습니다.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포함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국민의당 공천 갈등으로 인한 김승남 의원의 탈당이 지역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가 뜨거운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접전 구도가 드러나면서 양측 진영 모두 한판 승부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민주 소속으로 광양구례 곡성 선거구에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안준노 예비후보. 중앙당의 단수 공천으로 컷오프 결정이 나자 즉각 재심을 신청하며 반발했지만 최근 당 사수로 방향을 돌려 우윤근 후보의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이번 총선 승리와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냥 함께 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화이팅! 경선 룰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윤화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국민의당 후보들도 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특히 막판까지 세를 겨뤘던 남기호 후보는 선대 본부장직을 수락해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정치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인화 후보가 요구한 선대 본부장직을 수락하면서 곡성, 구례를 겨냥한 새 확산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윤근 후보 측이 구례 출신 이창호 도의원과 윤영규 곡성 군의원 등을 영입하자 정인화 후보 측은 고태균 전 구례군 의원을 입당시켜 맞불을 놨습니다. MBC와 KBS의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9%포인트지만 광양 지역만 보면 4%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들고 곡성, 구례 지역은 각각 19%포인트와 24%포인트로 차이가 더 커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확연한 상황. 경선 갈등의 봉합과 광양 주도권 다툼에 이어 구례 곡성의 표심 선점 경쟁도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 선거구 후보들이 함께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들과 연대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 측은 공천 경합을 벌였던 김광진 후보와 고재경, 김선일 후보가 공동 선대 본부장직을 수락하고 오늘 선거본부 발대식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구희승 후보와 함께 후보 경선을 치렀던 정표수, 손훈모 예비 후보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구 후보와 국민의당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수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후보가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에 대항하는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백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역 패권을 청산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며 정의당 황필환, 민중연합당 김상일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줄 세우기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야권 분열로는 이루기 힘들다며 후보 단일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광양에서 군산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개통됩니다. 하루 한 차례 운행될 이 노선버스는 광양 중마동에서는 오전 9시 45분, 광양읍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하며 하행은 군산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고 각각 3시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광양시는 최근 관광 수요가 늘어난 새만금 지역과 상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용객 증감 추세에 따라 운행 횟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학융합지구가 교육시설 입지로 환경적 문제가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전남대와 함께 실시한 주삼동 일대 여수 산학융합지구 교육환경평가 용역 결과에서 입시 환경이나 교통 여건이 모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미세먼지 수치는 문수동 일대보다 낮았으며 악취와 소음 수치도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수치가 다른 산단의 입지 여건과의 단순 비교인데다 일부 측정치는 최적의 조건에서 측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을 마산에서 치르는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광주에서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기아의 올 시즌이 어떨지 전망해봤습니다. 144게임 치르는 동안 부상 없기를, 5강 이상의 성적을 내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 제 개인적인 목표보다 올해는 팀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달릴 생각이고. 지난해 5강 싸움을 벌이다 뒷심이 부족해 막판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 이번 겨울 체력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층을 강화하는 데 힘써온 김기태 감독은 그래서 시범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반갑습니다. 김주영 선수, 김다운 선수, JR에서 굉장히 오랜 했던 박정철 선수, 또 한기주 선수 등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시즌도 기대됩니다. 예. 강력한 선발 투수진에 비해 마무리가 고민이었지만 임창용의 가세로 이런 고민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귀국 후 곧바로 광주로 내려온 임창용은 동료 선수들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몸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이 아직 한 3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잘 만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고 다툰 두산과 삼성, 여기에 전력 보강을 두텁게 한 NC와 한화, 롯데 등이 5강으로 꼽히는 게 현실. 기아의 가을 야구는 지난해 10개 구단 중 꼴찌였던 타격이 어느 정도나 살아날지에 달렸습니다. 포스트 시즌에만 진출한다면은 선발진이 강한 기아가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아 타이거즈는 4월 1일 마산에서 NC와 개막전을 치른 뒤 광주에서는 4월 5일 LG를 상대로 홈 개막전에 나섭니다. 개운의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27일 폐막된 광양 매화축제에 역대 최고 수준인 12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는 축제 열흘간 차량 주차 대수와 주차장 회전율 등을 종합한 결과 올해 방문객이 지난해 117만 명보다 6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축제 콘텐츠와 체험거리를 다양화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반면 교통체증이나 노점상 등 고질적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노사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가집니다.
개나리가 봄의 화사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산을 노랗게 물들인 개나리가 상춘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은봉산에서 개나리 축제가 열립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개나리 매력에 푹 빠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까지 깨끗하면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오늘도 공기가 탁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안개가 자욱한 것은 물론이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공기가 무척 탁해 보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서울이 130, 동두천이 132, 춘천이 10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두세 배 가량 높습니다. 오늘 종일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계속해 따뜻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18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7.3도, 전주 7.9도, 대구 8.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 광주 23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 더 포근해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남해안 지방 곳곳에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